남동생인 박지만 이주희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주모 씨가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이 됐지요. 끊임없는 타살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경찰은 주모 씨의 행적 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독극물 반응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혀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죽음이 자살이거나 또는 타살이라면 자신 사건과의 개연성은 99%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인데요. 오늘은 신 총재님을 모시고 지난 시기 벌어졌던 의문의 죽음들에 대해서 함께 실마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에는 처음 출연이십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파파이스 때는 보니까 인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하셔서 청중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 방송에도 지금 전 세계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전 세계 200개국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집에서 출발하면서 도착 시간이 10시 15분에 내비가 찍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15분 넣는다고 메시지를 넣었는데 네. 55분까지는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우주의 기운으로 정확하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그 우주의 기운을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우주의 기운이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골고루 퍼지고 있다. 좋은 거네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주의 기운을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새 선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배정훈 PD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오촌 조카 살인 사건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뤘는데요. 배 PD가 신 총재님 걱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어느 정도세요? 우주의 기운을 넣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사실은 두려운 게 사실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제가 2007년 7월달 사고가 났을 때 네. 대한항공 비행기가 저희 서해에 네. 저희 이제 영해에 들어왔다고 안내 방송이 나올 때 네. 그 당시 DJ 대통령 납치 사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이게 교차 편집되듯이. 그래서 저는 이미 중국에서 한 분 죽은 목숨이고 한국에 돌아가면 덤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 실체적 진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요. 네. 근데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역시도 네. 우주의 기운이 넘쳐서 그런지 저 사람은 정말 똘끼가 있는 이상한 네.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제 아내도 제 얘기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 시절에 그러면 어, 제가 진실을 얘기해도 우리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아직도 마약에서 깨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아 정말이요? 그럼요. 아니 마약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마약을 한 적이 없지요. 예. 근데 마약쟁이로 둔갑을 시켰지요. 그런데 중국의 공작팀들이 저에게 속았지요. 왜냐면 제가 속임수를 썼으니까요. 마약을 하는 척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저희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데요. 캐릭터가 독특하시다. 그리고 유머가 좀 있으시네요. 이런 안 웃긴 듯 웃기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신동욱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음. 뭐 이런 의견. 멀쩡한데 좀 이상해 보인다. 이런 의견도 좀 들어와 있고요. 목소리가 프로 성우급이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이 무슨 라디오 드라마 듣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실시간 생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문자 메시지 다 종합해가지고 신총재님께 하나하나 가급적 많은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불안해하시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저하고 어제 그 밤사이에 간밤에 상당히 많은 문자를 주고받으셨잖아요. 시간대를 보니까 잠을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있습니다. 불면증이요? 저도 아마 졸피뎀을 조금 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졸피뎀을 애용할 때는 항상 생명을 담보로 먹어야 된다는 것 네.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의학 정보까지. 네. 졸피뎀을 먹으면 반드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네. 잠을 잘 못 주무세요. 10년간의 저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얘기 조금 들어볼게요. 물론 이제 여러 방송에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이게 편집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쭉 풀 텍스트라는 기자들의 개념에서 보면 이게 쭉 풀 스토리가 이게 딱 안착이 안 돼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시작을 할게요. 시계를 2016년에서 2007년으로 잠깐 옮기겠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예.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죠. 사실은 제 아내하고의 만남 자체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시절에 지리산 산골의 산골 소년이었고 네. 1970년대 네. 저는 7남매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3살 때 여있고 네. 모친이 마흔에 가부가 되어서 7남매를 키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예. 그 당시 기억으로는 주식이 고구마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보리밥을 먹어보는 게 저희들은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감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에 대한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그건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2002년도부터 저는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국민통합 21 발기인이었고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는 1등 공신을 했다고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몽준 그 당시 대표와 노무현 후보가 연대를 했죠. 일주일 동안 네. 합동 유세를 했어요. 네. 공조 유세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민주당 당사 8층에서 정몽준 대표의 유세 스케줄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정치를 하려 그러면 교수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때 정치하실 처음에 입문했을 네, 그렇죠. 때. 예. 그래서 사실은 교수가 된 겁니다. 정치를 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제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당시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석사학위를 가지고 교수 임용에 지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사들이 넘쳐나는데. 특히 예. 해외 박사도 넘쳐나죠. 예. 그렇지만 난 어딘지 모르게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네.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물론 제가 석사학위를 벤처 경영을 해서 그런지 모릅니다. 벤처는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수 지원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석사학위 네. 논문을 이제 증명서를 떼야 됩니다. 그 학교 측에서 한 얘기입니다. 상처받으니까 지원하지 말라고. 석사학위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리고 우리 학교 가지고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당신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2년 동안 공부가 벤처야. 벤처를 가르쳐준 사람들이 내가 교수 임용 지원을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벤처는 가짜야.
내 반드시 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게 백석문화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종교란이 있더라고요. 종교? 예. 종교란. 예, 예, 왜냐면 예. 거기는 원서 지원할 때. 그렇죠. 예. 거기는 합동 장로교입니다. 그 종교란은 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독교라고 쓰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무교? 아닙니다. 불교? 아닙니다. 아 갑자기 이게 그 스무고개 하는 느낌이 좀 나는데요. 공란으로 놔둘 경우에는 그 조직을 무시한 듯한 느낌이 들 것이고 예예예. 하지만 나는 체크했다고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점? 그렇죠. 네. 나는 현재 종교적으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이 저를 네. 임용했어요. 아 그 점으로? 그 우주 기운이겠죠. 예.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냐면 그래서 교수가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대부분 다 기독교를 쓰죠. 음, 근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도 제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제 캐릭터는 대충 그러게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교수가 되었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해 12월 달에 네. 한나라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사모에게 패했기 때문에 예. 그또 그걸 하셔요? 도전을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평당원으로 들어가서는 성산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고위 당직자로 들어가야만이 정책 성산이 있다고 그렇군요. 판단했어요. 여하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수한 도전을 하셨고 그럼요. 그 도전의 결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박근영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 당나라 현종과 양귀위의 로맨스, 세기의 로맨스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선거에 출마를 했고 네. 그때 출마했을 때 함께 붙던 사람이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영에 지금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김명주 의원이 이제 소장파 대리인으로 네. 나왔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서울대 법대 그 여긴 또 서울대 법대 하버드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강용석. 그렇죠. 예. 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기가 눌리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 지원서를 내는데 보니까 추천인단이 있어요. 또 고민이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추천단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점 찍으셨어요?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예. 추천인단은 정말 공란으로 내기도 어렵고 예. 점을 찍기도 어려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건 더 진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2시간 만에 해답을 찾았지요. 이 세상에서 신동욱이란 사람만큼 신동욱이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신동을 썼어요? 그럼요. 내가 나를 추천해야 되겠다. 네. 아 그래서- 자천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인 신동욱, 추천인 네. 신동욱.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당 서열 301호 등극합니다. 중앙당 하여튼 전국위원으로 선출이 됐어요. 정말 그 입지전적 인물이네요. 그 보리쌀이 귀한 교에서 고구마 먹던 산골 소년이 한나라당 당서열 300일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는 그렇죠. 그리고-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얘기하다가 지금 14분 35초가 지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좀 듣도록 하고요.